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양병원의 박정현입니다. 헬리코박터 위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리코박터 살고 있는 집인 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는 위저부, 위체부, 유문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고 입구인 분문부와 빠져나가는 구멍인 유문 관략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건강검진 위내시경 하고 나면 분문부이다 또는 저부다 또는 체부다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는 결과 통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이 위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균입니다. gram 음성에 속하는 세균이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에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처럼 위에서 죽지 않고 위산을 견디면서 위벽에서 거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 경로는 대변에서 나온 균이 입으로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가장 흔하고요. 또한 사람 대 사람 감염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위생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음식을 덜어 먹는 식습관, 위생관념이 중요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이 되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위암이 가장 걱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모식도를 보는 것처럼 바로 위암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일부에서만 위암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90%는 무증상 감염 상태로 발견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결과지를 받았을 때 헬리코박터가 나왔다고 해서 외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10% 정도까지는 궤양이 있어서 헬리코박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또 위에 림프종이 발견돼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호흡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흔하고 익숙한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혈액 검사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병원에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세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호흡 검사로 진단하는 방법은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이 숨을 이렇게 내뱉어 주시면 여기에 있는 수치를 측정해서 헬리코박터가 있다 없다 판정을 하게 됩니다. 위내시경으로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조직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속 요소 분해 검사라는 이러한 검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양병원에서는 두 가지 다 모두 가능합니다. 혈액 검사로 진단하는 방법도 양병원에서 가능하니 모든 검사가 다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네 가지의 경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급여 대상자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궤양이 있으신 분들, 두 번째로는 말트 림프종이 있으신 분들, 세 번째로는 조기 위암이어서 내시경적 절제술을 치료받고 추적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고 하는 혈소판이 감소하는 병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급여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 외에는 모두 전액 본인 부담인데요. 이것도 급여의 일종이니 치료가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은 1차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삼제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가지의 항생제와 한 가지의 위산분비 억제제를 합쳐서 세 가지의 약제를 1주 정도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4주 후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2달 후에 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오시면 약 70% 정도는 재균 치료에 바로 성공을 하게 되고요.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입김 부는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게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실패한 30% 정도의 경우에는 2차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병원에서 2차 치료도 가능하고요. 혹시나 2차 치료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양병원에서 3차 치료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실패하는 큰 이유는 제대로 먹지 않아서가 가장 많이 있고요. 또 일주일 동안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을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약을 잘 먹은 경우에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항생제 내성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이니 2차나 3차 재균 치료를 할 때에는 1차 때와는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부작용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그림에서 보면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작용이 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약 때문에,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을 거의 못 드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셨고요. 간혹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약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굵은 글씨로 체크되어 있는 것처럼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술과 담배를 먹는 경우에는 재균 치료에 실패하게 되므로 술과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분 중에 한 명이 감염되었을 때 전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가족 전체가 다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재균 치료를 시작하는 나이는 소아에서도 치료를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해야지 진단이 가능하니까 내시경을 보통 20살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서는 치료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치료 성공한 후에도 재발이 가능한데요.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소 호기 검사 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금식을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금식을 꼭 하고 오셔야 되고요. 오시게 되면 오른쪽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봉투 같은 것을 드리게 되고요. 입김에 불어주시면 헬리코박터가 있다 없다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위산 억제제를 반드시 끊고 오셔야 되고요. 항생제도 반드시 끊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소호기 검사하는 날에 위산 억제제를 먹고 오시거나 항생제를 먹고 오시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거짓 음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 양병원에서 촬영한 사진들이고요. 4가지 케이스 모두에서 헬리코박터 위험이 검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이제 점막하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사진과 같이 미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의미고요. 결절성으로 보이는 경우, 결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울룩불룩 요철형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헬리코박터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위축과 발적이 혼재해 있는 경우에 또 네 번째도 똑같은 사진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선별급여 90%를 적용하고 있고요. 신속 요소 분해 검사를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검사 자체만으로는 2만 원 밖에 안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검료라는 것을 또 같이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생검을 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포셉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셉은 집게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격이 22,000원, 합계가 62,020원이고 여기에다가 90%를 적용하면 55,818원 정도 지불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조직 검사를 같이 하게 되게 되면 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2013년도에 헬리코박터 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위암 예방을 목적으로 위축성 위염이 있다거나 장성피 화생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헬리코박터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위암 예방을 위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시는데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 말은 특별하게 내시경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느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고시로 해서 헬리코박터 검사가 급여화되었고요. 적용 일자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를 다 급여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3차 재균 치료입니다. 흔히들 2차 재균 치료까지 열심히 하시고 실패하게 되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양부병원에서는 3차 재균 치료 약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플루오로퀴놀론이라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3제 요법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